한국경제신문의 조일훈이라는 분의 칼럼이에요. 제목은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하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명을 철회해봤자 이미 잃은 것을 되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얻을 것도 없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조국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것도 같은 심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표현대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지만 현실적으로 장관직을 갖는 것과 갖지 못하는 것은 천양지차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도덕성 문제로 공직근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해진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 본격화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근데 저는 덧붙여서 문재인이 이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하기 바로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조국을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조국을 찬성이 36%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36%인가 37%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40%에 달하는 찬성률이 나왔어요. 이것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이 볼 때는 문재인이 41%로 대통령이 됐거든요. 문재인의 최종 목표는 다음 대선 때 민주당에서 정권을 다시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다당제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아마도 다당제로 갈 텐데 그때는 한 37, 8%만 얻어도 대통령이 된다. 이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문재인이. 이 계산을 하고 있던 문재인이 볼 때 조국 찬성률이 36, 7% 나왔다 하면은 조국을 임명 강행을 하고 한두 달 지나면 조국을 찬성하는 사람이 한 거의 40% 가까이 그 이상도 육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볼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나, 수치적으로 보나, 다음 정권도 우리가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 자신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이? 그냥 간단하게 산수를 해봤을 때, 지금 조국을 찬성하는 사람이 36, 7%야.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잊잖아. 잘 까먹잖아. 금방 까먹잖아. 냄비 근성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임명을 한 다음에 검찰도 말 그대로 조져버리고 언론도 조져버려. 그러면 조국의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적어도 40%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로 대통령을 다시 뽑힐 수 있다.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 계산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에요. 계속 볼게요. 문 대통령이 입은 손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신념인 사람이 먼저다가 상처를 입었다. 진보 진영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나 지켜보던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사람이 먼저다라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다가 우리 사람이 먼저다라는 결과를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았다. 국민들이 다 깨달았다.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 먼저다는 우리 사람이 먼저다야 라고 국민들이 깨달았다. 개혁성이 강할수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헛소리를 했어요. 조국을 두둔했어요. 다른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왜? 말이 안 되니까. 본인도 도저히 논리가 없으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은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의 말과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는. 네, 슈퍼자유님,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라고 하면서 후원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로 결정타를 맞은 쪽은 이른바 진보 진영이다. 조 장관의 낮은 인격과 이중적인 삶, 조로남불이라고 하죠. 이중적인 삶, 너저분한 변명을 용인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부러는 도덕과 정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념적 편향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편향과 정치적 책략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진보가 아니라 퇴행이고 반동이었다. 자칭 유튜브 언론인이라고 하는 본인이 본인을 유튜버라고 하니까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유시민의 종횡무진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치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줬다. 유시민도 이제 같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유시민도 쓰레기네. 어떻게 이딴 쓰레기 같은 조국을 옹호하나 하는 민심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도 가고 이재명도 가고 박원순도 가고 조국도 가고 문재인도 갔어요. 그런데 문재인의 생각은 우리가 다당제 정당 체제에서는 30% 후반대만 얻으면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의 100%예요. 국민들은 이제 진보라는 가치, 언어가 일부 진영에서 오남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됐다. 이제 진보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보도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알았다는 거죠. 보수나 진보 같은 단어는 원래 특정 방향성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현실 속에 내려앉아야 비로소 그 방향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것을 보수라고 말하지만 소련이 해체된 1990년대 초에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보수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다. 예전에 소련에서는 공산주의를 지키는 것이 보수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허물을 한사코 감싸고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에 맹공을 퍼붓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보수인가 진보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조국을 감싸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과연 보수인가 진보인가? 지금 소위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때 지금 정권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진보냐 보수냐라는 거예요. 기존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보수, 그것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구적인가? 가짜 진보는 이런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가짜 진보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야 진보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가짜 진보 세력들은 대답을 못한다. 지금까지 진보라는 말은 보수보다는 좋게 들렸다.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낮게 만들려는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는 처음부터 수세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가짜 진보의 도덕적 간판은 철거되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타락한 보수의 대안 세력을 자초했지만 어느새 그들도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변해갔기 때문이다. 보수가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이 진보를 자초하면서 도덕과 여러 가지 착한 척을 다 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보니까 다 이제 쌩얼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절망을 하고 있다, 청년들이. 이 절망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눈에는 바로 이 사람들,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다. 기득권 사수에 골몰을 하는 수구다. 네, 휘발유님, DLTKR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은 문재인을 실드치고 조국을 실드치는 이 사람들이 수구 세력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좌파 정권이니까.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았다. 아, 이거 좌빨들, 소위 본인들이 진보라고 했던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었어. 이걸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다. 이런 겁니다. 이제 정치적, 사회적 진영을
보수와 진보로 가르는 것은 그만할 때가 됐다. 보수 쪽에는 원래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쪽에는 가짜 보수를 지칭하는 수구라는 단어가 있지만 진보 쪽에는 가짜 진보를 변별하는 단어가 없다. 아예. 그래서 가짜들이 진짜처럼 곳곳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우파와 좌파, 진보, 보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수, 좌파 이렇게 부르지 말고 우파와 좌파, 반정부와 친정부로 하는 게 맞다. 지금 친정부 세력은 조국 문재인 세력인 것이죠. 반정부 세력은 저 같은 사람들이 반정부 세력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부르는 게 맞다. 마침 조국 장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임을 실토를 했다. 스스로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라고 말을 했지만 방점은 사회주의자에 찍혀 있었다. 자유주의자를 기반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나는 자유주의자야. 그런데 일부 사회주의적인 것도 조금은 내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국은 자유주의자 중에서는 일부 사회주의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 조금은 내가 용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일부 있어요. 이거는 좀 오케이야. 그러나 조국은 그게 아니고 나는 사회주의자야. 나는 산업맨까지 했었어. 나는 사회주의자인데 오히려 일부 자유주의자에 관련된 자유주의의 어떤 부분을 일부 가져올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방점은 사회주의자다.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지 자유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면서 일부 복지를 좀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경제라는 건 원래 그게 아니고 복지가 먼저. 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청문회 때 조국 본인이 그렇게 밝혔으므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은 진보가 아닌 좌파 성향의 장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조국, 문재인은 진보가 아니다. 그냥 좌파다, 좌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좌파라서 존경하는 것은 자유지만 진보로 추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라는 단어 뒤에 숨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